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ETF 승인과 같은 호재들과 함께 큰 조정 없이 정고점 근처까지 폭등하면서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타 매매법을 영상에 올린 이후에 그럼 제가 코린인데 어떤 코인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나요? 급등 코인에 진입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코린이들을 위한 진입 시기를 찾는 방법을 간단한 지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기본적인 답은 내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나만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가격에 도달하면 이걸 털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내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손절을 하겠다 라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코린이들의 진입 근거는 보통 엑시를 예로 들면 엑시 인피니티가 계속 오르네, 기세가 좋네, 20만원은 찍겠네, 유튜버 누구가 아니면 유명인 누구가 30만원이 엑시 인피니티의 타겟가래, 그 말에 혹해서 롱 잡아야지. 아니면 반대로 2만원 하던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15만원이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 됐지. 숏 잡아야지. 이렇게 충동적이고 빈약한 근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맞더라도 반대로 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홀딩을 하기가 어렵고, 저점에서 잘 잡았어도 끼케야 10% 먹고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손절조차 못해버리고, 그냥 강제 존버 이후에 청산 혹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마이너스에 충동적인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원유띠도 늘상 언급하는 게 자기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진입을 한다 입니다. 코린이 분들도 간단한 지표들부터 사용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린 이후에 진입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코린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거래량과 캔들을 활용한 진입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코린이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거래량과 캔들은 시장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는, 즉 방향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어떤 타임프레임을 살펴볼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타임프레임은 어떤 봉의 지표를 활용하는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에도 각각의 타임프레임에서 다른 추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최소 나는 일주일 이상의 스윙을 하고 싶어 하면은 당연히 최소 4시간 봉 이상의 상위 프레임에 거래량과 캔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스캘핑, 단타,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15분 봉 이하의 하이 프레임의 거래량과 캔들을 고려해야 우리가 가진 목적성과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거래량에 대한 기본 이해는 간단하게 이 그림과 같이 가격 상승 중에 거래량이 이전 캔들의 거래량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매수세가 더 붙었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가고, 가격 하락 중에 거래량이 이전 캔들의 거래량보다 높게 올라간다면 매도세가 더 붙었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전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고 저에게 익숙한 두 가지 패턴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평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았을 때 현재 진행봉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전 봉보다 거래량이 더 붙는 상황이다.
이전봉보다 거래량이 많이 붙는 상황이다. 이때는 추격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 이후에 홀딩을 하다가 봉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전 거래량과 별로 차이가 없거나 현저히 줄어있는데 가격은 이전 봉보다 올라가 있다. 아니면 혹은 위쪽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이제 주저없이 익절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급등 코인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큰 거래량이 터진 상승이나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다. 이때 이전봉과 비슷하거나 이전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터졌다면 그 방향, 거래량이 터진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횡보를 지켜보다가 포지션 진입 방향으로 거래량이 한 번 더 빡 터졌다면 그때 전부 익절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만 잘한다면 단기 저점 혹은 고점을 잡기 좋은 케이스라 손익비가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익절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익절 포인트를 제시한 것인 점 알아두시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두 전략 모두 가장 최근 고점 혹은 저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글로만 돼 있으니까 코딩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각각의 케이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는 디센트럴랜드 10월 18일자 차트이고요. 15분 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트 캔들과 아래 거래량 캔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새벽 내내 상승 횡보하다가 이전봉 대비 거래량이 확 튄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한 첫 번째 케이스의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이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전봉에 비해서 확 뛴 부분이죠. 이후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이를 뛰어넘는 매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전 대비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단기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때의 거래량, 여기서 보시는 이 캔들이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높죠? 이 캔들이. 하지만 고점을 달성했을 때의 거래량은 이때보다 낮습니다. 이때 이 근거를 가지고 진입한 추격 매수 포지션을 익절하는 겁니다. 바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고점을 달성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익절을 합니다. 익절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앞선 양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매도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케이스, 숏 포지션 진입 타이밍이겠죠. 비트는 회복했음에도 디센트럴랜드는 가격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락 횡보하다가 결국 강한 매도량이 한 번 더 터지면서 단기 저점을 찍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도세가 터졌기 때문에 익절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로는 비트코인 10월 18일자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15분 봉입니다. 비트코인은 새벽 중 큰 하락이 한번 있었고 이후 바로 재차 회복을 했죠. 아까 디센트럴랜드와 케이스는 같지만 여기서는 상승이 아닌 하락이었습니다. 가격 하락 중 거래량이 이전봉 대비 계속 올라갔죠.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계속 이전봉 대비 더 높게, 거래량은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1번 케이스 숏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후 큰 거래량 동반한 하락이 있었고 거래량은 줄었지만 단기 저점을 갱신을 했네요. 거래량은 줄었고 저점 갱신이 되었다?
아까 봤던 케이스랑 같죠? 주저없이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는 1, 2번 케이스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큰 거래량 동반한 하락 이후에 매도 거래량은 점차 줄면서 매수 거래량이 점점 이전봉 대비 증가하죠.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 적용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전 매도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수세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1, 2번 케이스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후에 터진 거래량에서 양봉을 뽑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익절하기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대한 간추리고 생략해서 쉽게 설명하려 했는데 거래량, 볼륨 이런 지표들 아니면 차트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이런 거래량 패턴들을 눈에 익히시고 매매하시면서 한번 실제로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패턴들에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진입한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차트가 눈에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오늘 설명해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자주 나오면 두세 번씩 등장하는 패턴들이니까 앞으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